오늘의 사연,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이혼한 이후에 전처와 계속해서 이런저런 일이 생겨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가 하는 행동이 맞는 것인지, 전처는 도대체 무슨 마음인지 여러모로 참 궁금하고 답답하네요. 이혼한 지는 이제 겨우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나이는 이제 40대를 바라보고 있는 30대입니다. 젊은 나이에 결혼도 하고 이혼도 했는데 제가 이혼한 이유는 아내가 바람이 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소홀하긴 했다고 인정하고 남편으로서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제가 그렇게 재밌는 성격도 아니었고 성격도 고리타분한 편이라서 분명히 와이프가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모든 걸 다 알고 결혼이라는 것을 했지 않습니까? 바람난 것도 전부 다 이해하고 용서해 준다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애원했는데도 저랑 같이 살았던 시간이 너무 재미없고 힘들었다면서 결국에는 이전부터 만나던 다른 남자를 만나러 떠나더라고요. 만나고 있던 내연남은 사람이 어찌나 재치 있고 좋은지 같이 있을 때마다 너무 좋고 행복하다면서 저 같은 인간은 100번 죽었다 태어나도 이 남자처럼 매력적이지 못할 거라면서 비교하고 저를 비난했습니다. 결혼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 다시 한 번 더 잘 생각해보고 잘 이겨내 보자는 식으로 말했지만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을 그만두고 싶다면서 결국에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아내가 집을 나간 후에 매일같이 술에 취해서 살았습니다. 저 스스로 많이 자괴감이 들었고 슬픔 속에서 술만 마시면서 버틴 것 같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바람나서 이혼당하는 게 자존심도 상하고 스스로 너무 못난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장이라도 제 인생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도 했지만 차마 그런 용기는 나지 않더군요. 매일 술에 취해서 사느라 제대로 일도 못하고 결국에는 다니던 회사도 휴직을 했습니다. 6개월 정도 휴직을 하면서 술만 마시다가 보니 몸은 많이 망가졌지만 또 어느 순간부터 심리적으로는 조금씩 괜찮아지긴 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상처가 치유된다는 느낌도 받긴 받았습니다. 친구들의 도움도 상당히 컸습니다. 제 주변에도 결혼하고 나서 아내가 바람난 사람이 많았는데 다 알면서도 그냥 참고 사는 친구들도 있었고 아니면 아예 저처럼 이혼하고 가끔씩 아이만 보고 사는 사람도 있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나 큰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많다는 걸 느끼게 된 것이죠. 그 친구들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확실히 미리 경험한 친구들한테 조언을 들으니까 다르긴 달랐습니다. 그런 후 몇 달 뒤에 본격적으로 이혼을 진행했고 아내는 이혼하자마자 그 내연남과 당장이라도 결혼할 것처럼 빨리 이혼해달라고 난리였지만 저랑 완벽하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기 전에 그 남자와 헤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혼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아내의 태도가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매달리고 빌었는데 나중에는 아내 입에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건 어떻겠냐는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미 아내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떠난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 붙잡거나 다시 잘 지내보자고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깔끔하게 이혼하기로 마음먹은 거죠. 그렇게 이혼한 뒤에 평일에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고 주말에는 아내와 같이 살던 집이라서 그런지 그 집에 혼자 있는 것이 싫어서 이것저것 소소한 취미 생활을 하거나 돈을 더 벌기 위해 다른 일자리를 찾아다니며 할 일을 찾아서 했습니다. 저에게는 여자를 만날 여유도 없었고 그러고 싶은 생각도 없이 무식하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지 6개월쯤 지난 후부터 가끔 가다가 아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술에 취해서 이 슬픔을 이겨낼 때만 하더라도 제발 내 전화를 받았으면 좋겠다. 제발 나에게 문자가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이 상처를 모두 극복하고 나니까 휴대폰에 아내 이름만 떠도 짜증나고 싫더라고요. 더 이상 아내가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았고 아내한테서 오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는 보지도 않고 지웠습니다. 연락이 오는 것 자체가 너무 싫었고
역겹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역겹고 하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오는 연락 문자는 답장은 하지 않고 읽기만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부분 일기장에나 적을 법한 반성문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정말 웃기다.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으면 그 죗값을 받게 되어 있다. 하나밖에 없던 남편한테 너무 미안하다. 나는 정말 못된 여자다. 요즘에는 정말 외롭다. 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저희 부부 사이에는 아이도 없었고 전처도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굳이 다시 연락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외롭다면서 연락이 오길래 좀 의아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그녀를 이해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남자에 환장한 것 같은 그녀의 태도를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살다가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말에 친구들을 만나서 게임 좀 하다가 당구도 치다가 술 한잔하고 밤에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저희 집에 왔다 간 흔적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저것 밀린 빨래와 설거지를 해놓았고 청소도 하고 반찬도 만들어 놓은 게 보였습니다. 쪽지에는 점심때쯤 와서 기다리다가 시간이 늦어서 돌아간다고 적혀 있었고 현관문 비밀번호도 바꾸었는데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처의 이런 행동들이 고맙기는커녕 오히려 너무 소름 돋게 싫더라고요. 집안일은 저도 충분히 잘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착한 척하는 행동들이 그저 싫었습니다. 바람나서 더럽게 이혼한 저희 사이였는데 제가 없는 제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온다는 것은 매우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고 명확히 선을 그으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드디어 연락되었다면서 주말인데 어디 갔다가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고 묻길래 술 처먹다가 이제 집에 왔다고 했습니다. 요즘에 먹고 살기 편하냐면서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친구들이랑 노는 걸 보니 낯설다고 하더군요. 개소리하지 말고 남 일에 신경 쓰지 말라고 차갑게 말하고는 다시는 내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돈을 좋아하고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너 같은 더러운 여자한테 도움을 받을 일은 아니라고 단칼에 선을 그었습니다. 왜 왔는지 묻지도 않은 채 제가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하고 나니까 아주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여자한테 나쁜 말을 할 수 있는 남자라는 걸 몰랐겠죠? 따뜻한 물에 아주 여유롭게 샤워를 하고 나와서는 오랜만에 집밥다운 집밥을 먹었습니다. 그래도 남이 해주는 음식이 맛있다고 아내가 해놓은 음식들을 먹으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맛이 좋았습니다. 게다가 제가 좋아하는 닭볶음탕도 해놓았길래 이왕 술 좀 먹은 김에 소주도 몇 병을 더 사와서 같이 마셨고 저녁을 다 먹고도 오랜만에 마신 술이라서 그런지 좀 아쉬웠습니다. 다시 몇 병을 더 사와서 몇 개 밑반찬으로 술을 더 마시다가 그렇게 거실에서 잠들었습니다. 잠을 자다가 잠깐 깼는데 사람의 인기척이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집안에서 나는 소리에 조심히 실눈을 떠서 확인해 봤더니 시간은 대충 점심시간쯤 된 것 같았는데 아내가 제 집에 와서 집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술을 많이 마셔서 헛것이 보이는 줄 알았는데 다시 봐도 아내였습니다.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마시냐면서 속 괜찮냐고 하면서 전처가 숙취해소 음료를 건네주는데 저는 받지 않고 그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분명 몰래 들어오지 말라고 전화한 지 하루도 안 지났는데 왜 왔냐고 할 말 있으면 얼른 하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화나서 버럭거리는 저와는 상반되게 그녀는 아주 침착하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냥 보고 싶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한 번도 연락이 없길래 얼굴 보러 왔다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보아하니 분명히 거짓말이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녀는 진심으로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 표정 변화가 많고 목소리도 커지는 편인데 이렇게 차분한 표정과 차분한 말투로 말하는 것은 분명히 준비해온 것이었습니다. 마치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가 연기를 하듯이
일부러 이렇게 준비하고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죠. 개소리하는 거 하나하나 다 들어주기 너무 힘들고 거짓말하는 거 티 나니까 솔직하게 왜 왔는지 말하라고 했고 그제야 그녀는 솔직하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뜬금없이 저에게 딱 한 번 자기랑 잠자리를 가져주면 안 되냐고 하더군요. 아무리 다른 남자들을 만나도 만족도 안 되고 제 생각만 난다면서 다른 남자 만난 지 한참 지났으니까 자기랑 한 번만 잠자리를 가지자고 하더군요. 저는 제가 싫어하고 혐오하는 이 여자와 절대로 잠자리를 함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살이 떨릴 만큼 싫은데 어떻게 그런 그녀와 헐벗고 사랑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짐승도 그렇게는 안 하지 않겠습니까? 듣다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대로 내쫓았습니다. 도대체 이럴 거면 왜 그렇게 이혼하자고 난리를 떨었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문자를 남기고 방에 들어가 다시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무언가 저를 짓누르는 느낌이 들어서 깨니 아내가 옷을 다 벗은 채 제 위에서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밀쳐내려고 해도 얼마나 힘이 세던지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계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당하듯이 끝을 보고 나서야 그녀는 제 위에서 내려오더군요. 저의 아랫도리를 너무나도 자극적이게 만족시키려는 그녀의 움직임에 저도 모르게 몸이 얼어버리고 그 순간을 즐겨버렸습니다. 뜨겁게 사랑을 나눈 후에 그녀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쳤지만 너무 급해서 어쩔 수 없었다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만나는 사람 없으면 자기가 가끔 이렇게 찾아와도 되겠냐고 물었고 지금 만나는 여자가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앞으로 다른 여자를 만났는데 문제가 되지 않겠냐고 역으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것도 좀 그렇다면서 앞으로 안 오겠다고 하면서 오늘 일은 너무 미안하다고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정말 여자 몸이 생각날 때 연락하면 오늘의 빚을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여자가 고프더라도 너한테 연락할 일은 절대 없을 거니까 기대도 하지 말고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날 이후에도 계속 찾아왔고 저도 입으로는 그녀를 싫어하고 있었지만 제 아랫도리는 그녀의 도발에 항상 넘어갔습니다. 찾아오는 횟수가 짧으면 일주일에 2~3번, 길면 한 달에 5~6번 정도 찾아왔습니다. 만나면 아무런 준비 과정 없이 곧바로 열정적으로 잠자리만 가지고 한 번 집으로 찾아오면 2~3번 정도는 뜨겁게 사랑을 나눈 후에 바로 집으로 가버립니다. 심지어 제가 가만히 있어 봤는데도 그녀는 그저 제가 좋다면서 자기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더라고요. 가만히 누워서 휴대폰을 보고 있어도 그녀는 자기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정도로 열정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물었더니 제 사이즈만한 남자도 없고 자기 입맛에 딱 맞게 시간도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랑 결혼했던 이유 중에 굉장히 큰 이유가 바로 이런 쪽으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서 그랬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여자가 그렇게 밝히고 해프게 다녀도 되냐고 했더니 도저히 어쩔 방법이 없다고 말하면서 계속 제 아랫도리에 얼굴을 파묻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일주일 동안 집에 안 가고 저와 그 짓거리만 하려고 계속 집에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녀는 저랑만 이렇게 잠자리를 가지는 게 아닌 것 같더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남자친구도 있고 저보다 그 남자친구를 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랑을 나누는 것에 있어서는 저만한 남자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만나는 남자라도 정리하고 찾아오라고 했더니 이혼한 마당에 개인 생활까지 터치하지 말라면서 저보고 여자친구 만들어도 되니까 자기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다만 여자친구가 생기면 미리 말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 집에 있는 본인 물건들 정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조심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야 서로 난감해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뭐 요즘에는 어느 정도 적응도 하고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혼한 이후에
오히려 더 전처가 예뻐 보일 때도 많고 원 없이 사랑을 나눌 수 있으니까 제 입장에서도 손해보는 건 아니거든요. 게다가 결혼했을 때보다 지금의 아내가 저한테 더 잘해주고 대우도 해주는 데다가 집안일까지 다 해주니까 오히려 지금 관계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부부일 때는 관계 맺는 것 자체를 싫어하더니 지금은 제가 관계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들어줍니다. 그래서 저도 결혼했을 때보다 지금이 만족도가 더 높습니다.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은 만큼 재결합을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 다시 재결합하면 예전으로 돌아가기 뻔하고 지금처럼 전처한테 틱틱거리면서 줄 듯 안 줄 듯 심리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렇게 서로의 만족을 위해서 지내는 것이 맞는 거겠죠. 지지고 볶고 사는 것보다 짐승만도 못한 이런 생활이 차라리 더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다시 사연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